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회 1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것을 골라야 되죠. 첫 번째,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번,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신고하는 경우는 전부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죠.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고하는 경우 있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옛날에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죠.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는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4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잔금 지급일은 정정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게 정정이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정정 신청은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제가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되죠.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신고 필정에다가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신고는 우리 암기 프린터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를 했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했고요.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부동산 등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그 다음에 거래 가격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은 단독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되고요.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 변경, 신고 필정은 전부 지체 없이 교부죠.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 둘 다 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면적, 거래 지분 비율 이 세 개는 정정,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변경은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가 있었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건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거래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16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신고나 부동산거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해제됐을 경우 해제신고,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죠. 그러나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법인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 두 개를 두었다. 보정 설정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분사무소는 1억이고요. 각각. 그러면 A, B 1억씩 1억 이상이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는 2억 이상입니다. 다 합하면 4억 원 이상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최저니까 4억 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개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하는 경우에도 법인은 2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는 부칙개공은 즉 중개인은 못하니까 가입할 필요 없고 또 특수법인도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따로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정 설정 금액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52번에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인데 그 52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가로 안에 매수 신청 대리 동, 같을 동 이렇게 적어놨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정 설정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는 법인이 있다면 중개업할 때 2억 원, 매수 신청 대리 할 때 2억 원 해서 4억 원을 가입해야 되겠죠. 분사무소가 없다 하더라도.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보면은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개사업자 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예치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수락하고 수락하지 않고는 거래 당사자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예치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등이라고 했는데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2번 이 제도는 계약기간 동안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이행기간 동안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등기 넘겨주고 잔금 치를 때까지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치명의자가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입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시험에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예치명의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겠죠. 계약금 등하고 자기 개인 돈하고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번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이라고 했죠. 전이 전문회사입니다.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할 수 없는 사람이 시험에 나왔던 게 매도인, 매수인 명의로 예치한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한다, 법원 명의로 예치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말하고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고요.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 7명,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죠.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부동산 합계론의 시험에 출제됐습니다만 지금은 합계론 표준목차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라고 했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줄 때까지 계약금 등,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개공은 신체보전이라고 했죠.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개공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신체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자 명의, 그 다음에 법원 명의,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가 예치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